뇌졸중 이후에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박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재활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집에서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재활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재활학과 박재원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시행을 하시다가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장기간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호자분과 함께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집으로 복귀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집에만 계시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병원에 계실 때보다 더 안 좋아져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자꾸 쓰시고 하시는 게 중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재활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걸로 하게 되는데, 해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길진 않잖아요. 막상 퇴원한 이후에 집에서 계실 때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을까요? 댁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동은 되시고 가능하시겠죠? 일상생활도 네. 어느 정도 되시고 네. 집안에 뭐 보호자분이 한 분 계시거나 이럴 때 이제 집안 생활을 네. 어느 정도 하시는 상태라고 한다면,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힘도 돌아오긴 하지만 팔이나 이런 관절이나 다리도 그렇고 그렇게 좀 뻣뻣해지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보호자분이 같이 잡고 팔을 잡고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이런 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주로 하시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동을 준다거나 이런 게 되면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좀 더 좋게 되고요. 그게 잘 오는 부위가 이 팔꿈치 쪽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손이 이렇게 굳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손을 잡고 손을 펴주는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뇌졸중이 오신 다음에 만성 환자에서 상지에 경직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성 뇌졸중 환자에서는 경직에 대해서 보톡스 치료도 이제 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축이 있으신 분들, 있는 분, 네. 경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직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그거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좀 재활학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저도 병동에서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환자를 볼 때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펴드리고,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공이나 휴지나 아니면 양말 이런 거를 통해서 고무공, 그 부드러운 부드러운 스펀지공 고무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있죠. 가능한 한 손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도록 조금 모양을 갖춰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어증이 있으신 분도 어떻게 집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재활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어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카드로도 얘기하고 말을 따라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래 기반으로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좀 줄어서 좀 맞아요. 안타깝기는 한데, 만약에 외래 기반으로 재활 치료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보통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병원에 오셔서 학원을 오셨다 생각하고 배우시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시라. 반복학습.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쓰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인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책 같은 거 보시거나 대화 같은 것도 자주 나누시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되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팔이나 다리 마비도 있긴 하지만, 마비가 이렇게 오셔서 오른손잡이신데 오른손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오른손의 증상, 저희가 보통 미세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은 있을까요? 보통 회복이 될 때요, 처음에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식으로 쥐는 것만 되고요, 펴는 건 잘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되면서 점차 이 미세 동작들이나 펴는 동작, 그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이던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부리는 것만 되시는 상태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스펀지공 같은 거를 손에 쥐고 자꾸 쥐는 연습 같은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잘 펴지지 않더라도 자꾸 머릿속으로 편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꾸 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집게손가락은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린이들이 가고 있는 큰 퍼즐 같은 거나 아니면 큰 블럭 같은 거 사가지고 자꾸 끼우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더 작은 것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뭐 바둑돌 옮기시는 걸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더 좋아지시면은 글 쓰는 연습 같은 걸 한다거나, 젓가락 같은 경우도 쇠젓가락은 어려우니까 어린애들이 왜 보면은 좀 두껍고 좀 쉬운 젓가락 있으니까 그런 걸 연습한다거나, 점차 이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거에서 자꾸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조금 해보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졸중이 생기고 굉장히 후유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생기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손상이 된 뇌세포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쉬고 있었던 여러 가지 뇌세포들이 도와서 환자의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2년 더 긴 시간을 이제 통해서 회복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이후에 꾸준하게 재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졸중으로 인해 생긴 많은 기능장애나 보행장애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겠지만 좀 더 길게 보시고 재활치료 열심히 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 열심히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뇌졸중 환자들이 어떤 재활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